저희가 서바이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구냐 나와라. 잘 될 것 같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언리얼 엔진 5 프리뷰 1 출시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 채널이 언리얼 5 나왔을 때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채널이 약간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술 먹다가. 그렇죠. 네, 술 먹다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언리얼 5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상 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언리얼 5 얼리 액세스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하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프리뷰가 나와서 제가 이걸 한번 그래도 얼리 액세스 나온 지 꽤 됐고 그랬긴 했지만 이제 정식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뷰 1이 정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채널의 그 모토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니까요. 네. 우선 언리얼 엔진 5 프리뷰 1이 출시가 된 상태고요. 요 블로그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주소는 그 더보기란에 이제 저희가 붙여 놓을게요. 자, 그래서 언리얼 액세스 이후에 새롭게 추가한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고요. 대부분 뭐 나나이트, 루멘, 버추얼 섀도우 맵 이거는 얼리 액세스부터 워낙 이제 그 자기네들이 언리얼 5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뭐 컨트롤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 기능들이 얼리 액세스 이후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돼서 이번에 프리뷰 1에 갔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얼리 액세스부터 프리뷰 1까지 어떤 첫 느낌을 얘기해 보자면 UI 바뀐 언리얼 엔진 4. 근데 이거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그래요? 의미로 UI 바뀐 언리얼 4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능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졌긴 했는데 그냥 봐도 언리얼 4를 쓰던 사람이 1시간이면 적응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메뉴 살짝 위치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1시간 걸리는 거지. 솔직히 딱 키면 좋다. 솔직히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리고 좋다. 이제 그렇죠. 느낌이 좋다. 그리고 역시 얼리 주관적. 액세스도 느꼈지만 그쵸, 주관적이니까. 이 루멘과 나이트 외에 저는 또 다른 혁신이 UI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 1은 얼리 액세스에 비해서 UI가 조금 더 최적화됐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우선 뷰포트 윈도우 세팅. 옛날에 비하면 이제 요번에 이제 5가 3D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희가 쓰던 마야나 또는 맥스 같은 그런 3D 프로그램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저는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리얼 엔진 4잖아요. 그렇죠. 이게 4인데 이게 5입니다. 벌써 딱 틀면 4는 뭔가 답답해요. 뷰포트가 이게 이제 언리얼 엔진이 레벨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막 들어가지,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면서 버텍스를 막 세세하게 들어가서 버텍스를 만지고 디테일하게 엣지를 깎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벨을 이렇게 쌓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뷰포트가 그렇게 막 광활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5 같은 경우는 뷰포트로 그냥 딱 우선 채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굉장히 이제 좀 뭔가 작업할 맛이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UI가 더 어두워진 메인 색깔. 이게 더 어두워졌어요. 실제로 이제 약간 밝은 회색에서 거의 맞아요. 검은색까지 더 내려갔거든요. 진짜 네. 다크 모드가 된 거죠. 우리가 옛날에 동영상에서 그 얘기했죠. 다크 모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두워진 색깔인데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이제 이쪽이 4고 이쪽이 5인데 배경 색깔이 더 어두워지니까 같은 요거 제가 찍어봤거든요. 이 색깔과 이 색깔 포토샵에 찍어봤는데 얘가 살짝 더 어두워졌어요. 살짝 더 어두워졌는데 이게 더 어두워지니까 굉장히 대비가 있고,
이런 아, 것들도 지금 노란색에서 대부분 파란색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네.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음. 이쪽 색깔, 이 파란색 계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브라우저, 컨텐츠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아이콘이랑 이름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음. 이렇게 하나로 딱 붙여갖고 시인성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음. 뭐 제가 뭐 UI 전문가는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주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린 원래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화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액터 배치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 있는 요거 음. 이 액터 배치가 실제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굳이 끄지 않으니까 이게 되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메뉴로 들어갔어요. 메뉴로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예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터 배치 윈도우가 들어가면서 공간 자체에 여유가 생겼고 이 메뉴바 자체도 되게 심플해졌어요. 이게 이제 4 메뉴고 실제로는 4에서도 이거 작은 아이콘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의외로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시인성 되게 안 좋아졌는데 지금 5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살짝 더 큰 사이즈에서 보기에도 되게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네요, 것들 좀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윈도우인데 보면 정리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이것도 뭐 여기 켜짐 막 이런 것도 이게 그냥 체크로만 딱 돼 있고 베타 같은 경우도 여기도 베타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잘 그래서 보이게. 되게 잘 보여요. 대비도 좋아졌고 그래서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를 고정하거나 이렇게 드로우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해졌고 그다음에 윈도우를 사이드바에 고정시키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그거 좋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험까지. 컨텐츠 브라우저가 밑에서 이렇게 드로우하는 형식으로 우선 기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그 줄어들었고요. 그냥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터리얼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이거 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게 편하긴 한데 레벨을 처음 만들 때는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그렇죠. 때는 레이아웃의 고정이라는 게 있어서 레이아웃의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걸 하느냐고 해놨군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이드바 기능이에요.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근데 이게 컨텐츠 브라우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아웃라이너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이너도 되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이드바에서 고정 해제를 끄면 옛날처럼 이렇게 붙어요. 이 아웃라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아웃라이너도 의외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레벨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밑에 또 디테일이 있어. 이제 중요한 창인데. 네, 되게 중요한 창인데 이것도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이러는데 이 사이드바 고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디테일 창도 잘 보면서 이 아웃라이너도 거의 끝까지 다 같이 보는 이 사이드바 기능은 굉장히 이 윈도우즈 UI의 되게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저도 되게 편했어요.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애니메이션 요건 새로 생긴 메뉴인데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사이드바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다가 포즈 같은 거 넣으면은 포즈 윈도우가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유동성이 좀 많아졌죠. 물론 옛날에도 4 같은 경우도 그 윈도우 띄워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고정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고 아무튼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 창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디테일 창이 어떤 액터를 가지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옵션도 넣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만지는 창인데 디테일 창의 어떤 그 효율성 그거는 솔직히 좀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일반, LOD, 기타, 렌더링, 스트리밍 전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원래는 어떤 오브젝트의 옵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거든요. 쫙 나오죠. 네네네. 맞아요. 그럼 끝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렌더링에 대한 것만 딱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뭐 또는 기타 뭐 일반 하게 되면 요 트랜스폼만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별표는 뭐냐면 페이보릿 메뉴. 이 전체에서 몇 가지만 나는 즐겨찾기 해놓겠다. 그럼 즐겨찾기만 해놓은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되게 단순화, 그러니까 간략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옵션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좋아졌고, 그래서 이 디테일 창이 와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을 때는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랬는데 이게 생기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우스 휠 굴리는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거 굴리다 너무 지쳐갖고. 굴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없어져서 렌더링 너무 좋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잠깐 껐다가 키는 것들 것 그런 것들 보통 그 아웃라인에 있는 눈은 끄면은 안 보이긴 하는데 플레이하면은 그거 안 먹거든요.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예. 그럴 때는 렌더링 가서 꺼야 되는데 렌더링 또 밑에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항상 내리는데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완전 만족. 그래서 저는 UI 디자이너 누구냐 나와라. 쌍따봉을 주겠다. 굿잡. 그리고 한 번 더. 네, 굿잡. 잘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저는 에픽 유튜브에 UI 디자이너 그 저기 인터뷰가 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억에 봤던 것 같은데 여자분인데 하여튼 UI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쌍따봉 타더지만은. 네, 그래서 UI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불편해 약간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거나 또 느낌이었는데 UI가 바뀌니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그 여담인데 요게 그 호라이즌 제로던 만든 고릴라 스튜디오 게릴라 스튜디오인가? 고릴라 스튜디오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호라이즌 제로던 만들었던 2017년에 만들었던 그 데시마 엔진이에요. 요게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엔진이에요. 느낌이 약간 하네요. 알록달록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UI도 약간 트렌드를 타나?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것도 보면 되게 알록달록하게 아이콘들 알록달록하고 뭐 이렇게 약간 파란색 계열로 있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화면이에요. 이거는 거의 언리얼4랑 비슷하죠. 여기 밑에 컨텐츠 브라우저 있고 여기 이쪽에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도 보면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여긴 좀 그래도 그러네요. 그런 이제 UI 부분에 제가 마음에 굉장히 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한 게 이제 기존 프로젝트 이제 얼리 액세스는 4.26을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4.26은 얼리 액세스와 호환이 됐는데 4.27이 얼리 액세스랑 호환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환이 당연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문제가 없는데 플러그인을 많이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산 것들 그건 아직 5.0 버전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모두 어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블루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액터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업데이트만 해결되면 기존 4에서 넘어가는 거는 별 무리 없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메니아 워낙 뭐 얼리 액세스부터 워낙 많은 이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깊게 얘기할 거는 없고요. 한 줄 요약. 너무 잘 된다. 너무 잘 된다. 그런데 느리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안 좋아서 느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아직 느린 것 같아요. 이거를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최적화를 막 하면 빨라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없는 그냥 저처럼 그냥 생짜로 그냥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느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 언리얼 엔진 4의 GI 세팅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응을 또 해야 돼요. 저도 프리뷰 1에서 그러니까 얼리 액세스는 그냥 대충 보다가 프리뷰 나오면서 조금 프로젝트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해봤는데 왜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옛날에 썼던 것과 다른 약간 느낌으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다른 방식이니까 렌더링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적응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요 정도 보면은 괜찮다라는 게 있고 요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링크 올려드릴 텐데 요 정도 보면은 아마 루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N당과 A당 저희가 옛날에 그 영상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이 레이트레이싱과 GI. 네네. 제가 우연하게 지금 메인은 RTX 2060이고 제가 이제 서브는 아니고 데이터 컴퓨터 엔비디아 거래가 넣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옛날 거라서 속도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못하지만 작동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게 RTX에서 캡처한 거고요. 요게 AMD에서 캡처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같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 여기 보면은 약간 거칠죠. AMD가. 이게 제 느낌은 뭐냐면 프로젝트 세팅에 가면은 루멘을 키면서 2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렇죠. 레이트레이싱이나 이런 거에 하드웨어가 지원이 되면 하드웨어에서 지원한다. 그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켰을 때의 약간 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RTX는 지원하니까 좀 더 뭐 디테일이 좋아진다든지 할 수 있는데 AMD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픽 카드가 지원 안 해서 거칠어진다. AMD가. 그러니까 어쨌든 룸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드웨어가 지원을 하면 뭐 지원한다라는 그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둘 다 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두 프로젝트 모두. 둘 다 하드웨어일 경우에. 예. 근데 AMD는 조금 그 지원이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해상도에 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거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작동은 한다. 기본적으로 이거 이미시브 오브젝트거든요. 빛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다 반사되고 GI 다 먹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작동을 하는데 실제 퍼포먼스랑 어떤 미세한 퀄리티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뭐 완벽하게 그거를 테스트한 건 아닌데.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AMD의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지금 엔비디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거는 더 옛날 거니까 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 지금 RX 6008 XT가 지금 3080 정도 되는 원래 그건데 레이트레이싱은 거의 반으로 깎여요. 그리고 DLSS가 만약에 1920, 1080짜리를 4K로 뻥튀기 시켜주면서 그래도 안 깨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한 3배 이상이 깎여요. 지금 현재 윈도우즈 11이랑 드라이버 새로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엔비디아랑 거의 삐까삐까하다고 나오거든요. 성능이 AMD께. 그래서 뭐 6900 XT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3080이랑 하다가 현재 그래픽 드라이버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3080 Ti급까지 올라갔대요. 기본 성능들은. 그런데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처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900XT가 2070이나 2080 Ti랑 비비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가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가 아니라 기본 하드웨어 자체가 레이트레이싱 그 파이프라인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은 지금 6800XT랑 이게 원래 같은 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거의 2-30만 원 정도 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레이트레이싱이 너무 안 좋으니까 AMD를 굳이 고를 이유는 이유가 없다. 없다. 옛날에는 이게 훨씬 이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네. AMD가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약하게 나오면서 이게 이점이 없어진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리얼 5의 룸에는 그래픽 카드에 크게 상관없이 작동을 잘한다. 뭐 이 정도만 뭐 알면 우리 될 것 그때 같습니다. AMD 그때 막 백 감독님 산다고 얘기했을 때 플스5에 AMD 들어가서 지금 엄청 플스5랑 차세대 다 AMD예요. 예, 그러니까 그쵸. 그게 네. 퍼포먼스가 엄청 잘 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쵸, 상황은 그쵸.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예.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콘솔 AMD가 쪽은 예, 콘솔 쪽은 가능한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제작자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그렇죠. 때 예. 예, 예, 예.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루멘이 결국에 소프트웨어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구동되는 네, 네, 게 네. 예.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결국에 라이팅을 뭐 지하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하는 건데 하드웨어를 그렇다면 하드웨어를 굳이 안 타도 엔비디아나 AMD나 하드웨어를 굳이 구분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취지였다면 물론 뭐 하드웨어로 레이트레이싱이 지원이 되면 더 빨라진다는 건 당연한데 그거에 상관없이 실제로는 잘 구동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에픽 게임즈 입장에서는 좀 엔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동은 잘 돼요. 구동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값을 높이면 제가 보기에는 값을 높이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뭐 그렇죠. 이거를 막 며칠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한 거니까. 값을 높이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퍼포먼스가 우리가 떨어지겠죠. 그래픽 카드를 안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래픽 카드도 대부분 쓰게 된다고요. 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를 뭐 FPS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전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AMD랑 엔비디아랑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분명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한데 이제 내장 그래픽 예를 들어 지금 뭐 12세대 i7 뭐 12700K나 뭐 이런 데 내장 그래픽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도 뭐 성능이 괜찮다고 하니 CPU는 또 AMD보다 훨씬 또 지금 뭐 효율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아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루멘을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M1에서 루멘을 돌려보면 어떻게 M1에서 될까? 루멘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지금 영상들이 요즘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올라왔는데 언리얼 5 돌아가거든요. 네네네. 루멘이랑 레이트레이싱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긴 했는데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그거 한번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하네요.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M1 프로세스도 너무 좋고 배터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소리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래서 언리얼 5가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돌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이티브는 아니고 네이티브로는 아직 그렇겠죠. 안 되고. 예. 그런데 루멘이 안 되나 레이트레이싱이 안 되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엔비디아를 써야 된다. 어쩔 단결. 수 없이 예, 그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사시는 겁니까 이제? 사야죠 이제. 예, 돈 벌어서. 자,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 이거 뭐 추가되는 것 같다. 제가 뭐 다 뒤져본 건 아닌데 그 관심이 있는 몇 가지 카테고리만 봤는데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도 많이 몇 개 좀 더 늘어났고 뭐 시퀀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늘어났고 그래서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아쉬운 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첫 번째는 시퀀서나 애니메이션 그래프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거의 없어요. 기능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UI 업그레이드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릭을 제어하는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컨트롤릭이 솔직히 언리얼 5에서 루멘이나 라나이트처럼 부각은 안 되는데 저같이 이제 애니메이션 쪽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루멘이나 라나이트를 지금 업데이트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서 해서 그런지 거의 기능적으로는 물론 이제 풀바디 IK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사용하는 그 기능 또는 사용하는 UI 쪽, 이번에 UI가 되게 잘 됐었으니까. 근데 그런 쪽에는 기능 업그레이드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릭이 시퀀서에서는 진짜 지금 너무 좀 사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다음번에 좀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타이틀 부분? 요거는 시연을 통해서 제가 방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시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벨 시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하나 띄웠습니다. 요거를 분리를 시킬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려고 여기다가 시퀀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트랜스를 하나 넣어서 키를 줄 수 있는 걸 넣었습니다. 그 보통 여기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많이 쓰려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늘리면 이게 같이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 또 길게 쓰려고 또 또 해야지. 줄어요. 그리고 얘를 줄이잖아? 같이 줄어요. 아니 뭘 그렇게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 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쪽이 이름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가 뭔가 여기를 덜 보기 위해서 이거를 늘리면 이게 같이 늘어나요. 이게 의외로 이게 좀 자동화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여놓지 또. 그러면 또 가면은 같은 비율로 주니까 그래서 요런 거 좀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만의 어떤 그런 걸까요? 뭐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저것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의외로 특히나 저는 이제 시퀀서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시퀀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막 이쪽이 되게 커지니까 약간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아쉬움 저 썼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그리고 파이프라인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재 옛날에 했던 얘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희 영상 중에 이 안 선생님이랑 저랑 이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그 동영상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야 러닝하고 뭐 런칭 마야 하고 막 이거 우리가 이게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 영상, 그러니까 언리얼 페스타 2020 이후에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저도 되게 많이 바랬고 막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냐? 있겠죠, 포럼에.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까처럼 만약에 프리뷰에 우리 이러한 기능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자동화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저도 포럼에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 보면 이거 그 언리얼 페스타 2020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뭐 익스포트 마야 파일 투 FBX 한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임포트하고 막 이거 파이썬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거를 자기네들이 했다 또는 이런 예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영상에 분명히 했는데 포럼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질문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언리얼을
익스포트 하는데 메탈이랑 같이 익스포트 하고 싶다. 근데 안 된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아무도. 저건 누구는 이제 무관심이잖아요. 누구는 이제 해본다고 얘기를 해요. 음. 누구는 나는 이렇게 해보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문서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음. 이건 조금 까면 이제 좀 까면 언리얼의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내부적으로는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외부 사용자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를 이거 잘 돼요라고 하는 게 가끔 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있잖아요. 있죠. 이거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내로남불 같은 이 적절한 표현인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예, 내로남불.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에픽은 잘 근데 되는데 사용자가 그 이거를 영상을 보고 따라하려 그러면 안 되는. 그쵸. 뭐 프로그래머들은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그렇죠. 프로그래머 아니니까. 그런데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익스포트 넘긴다든지. 그냥 누가 물어보는데 아무도 답변도 없고 아무도 답변이 없다는 거 포럼에조차 해서도 답변이 없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거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예, 뭐 막 마야로 갔다가 후디니스 넘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2020 영상에서 해놓고 그러니까요.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언리얼 5 좋다. 실제로 좋고 제가 보기에는 언리얼 4가 후반부에 버추얼 스튜디오로 영화 쪽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적인 툴이 됐잖아요. 그렇죠. 언리얼 5로 넘어가면서 저는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3D 쪽에 되게 필수적인 툴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UI도 그렇고 그리고 나가려는 방향, 뭐 애니메이션 쪽이나 컨트롤릭도 제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했지만 기능적으로 애니메이션 포즈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들, 프리셋 포즈 잡는 거 이런 기능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잘 쓰면 거의 뭐 이런 말 마야 유저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마야의 버금가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편하다 또는 잘 작동한다 이거 살짝 제치고 얘기하면 그래서 언리얼 5가 분명히 1, 2년 안에 되게 메인 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한편 우리가 2020의 영상에서 봤면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는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첫인상입니다. 정식 버전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정식이 얘기로는 한두 달 안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건 프리뷰 1 정기누설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아니요, 원래 우리 그때 영상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원래 하긴 했구나. 2021년 말에 나온다고 했던데 제가 그거 말에 나오겠어요? 봄 정도에 나오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충 비슷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프리뷰 1 나왔죠. 그럼 보통 프리뷰 한 3, 4? 그러니까 언리얼 4에서 3 정도까지. 예, 가면은 그 다음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봄에는 나올 거예요. 지금 4, 5, 6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은 예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거를 만들어 놓는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5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뭔가 없으면 디자이너들이나 또는 애니메이터나 이쪽 3D 쪽 컨텐츠 쪽에 잘 스며들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얼리 액세스부터 지금 프리뷰 1까지 물론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진 않은데 거의 크래시도 없고 다운도 잘 안 되고 제 시스템이 느려서 그렇지 잘 작동돼요. 느린 게 눈으로 보여요. 지금 언리얼 띄워놨을 때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루멘을 웬만하면 이제 뭐 제가 라이팅 렌더링 쪽은 아니니까
루멘을 꺼놓으면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루멘 자체가 아직은 느린 것 같아요. 게임 쪽에서 어떻게 쓰려나 모르겠어. 느린데. 방법을 찾겠지 뭐. 그렇죠. 뭐 방법을 찾겠죠. 좋은 프로그래머들이 있는 회사는 아마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리얼 프리뷰, 언리얼 엔진 5 프리뷰 1에 대한 저의 감상은 여기까지.